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선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 배당 ETF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낯설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일단 쉽게 말하면 ETF는 아실 겁니다. ETF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거를 이제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ETF가 주식처럼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매달 배당금을 주는 게 월 배당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에 투자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식처럼 사고 팔았을 때 싼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매매 차익이 생기는 네. 매매 차익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ETF에서 투자하는 대상 자산이 있잖아요. 보통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옵션이나 이런 데 투자하거나 리츠 같은 데 투자하는데 주식이나 리츠에 투자했을 땐 거기 배당금 나오거든요.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가 나오고요. 네. 옵션에 투자하면 거기서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수령하는데 네. 요거를 모아놨다가 나눠주는 거를 우리가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익 재원이 자본 차익도 있지만 분배금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배금을 매달 일정하게 나눠주는 거를 월 배당 ETF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분배금을 나눠주는 주기가 ETF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두 종류가 있어요. 아예 분배금을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배금을 안 주면 그게 쌓아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걸 이제 토탈 리턴형 ETF라고 해서 ETF 살 때 이름 옆에다가 TR이라고 써 있으면 네. 이건 분배금 안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토탈 리턴이기 때문에 알아서 재투자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당장에 돈 쓸 일 없고 재투자해가지고 자산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신 분이면 똑같은 ETF, 뭐 예를 들어 S&P 500 TR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분배금 안 주고 알아서 재투자해주는 ETF구나 이렇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네, TR. 자동으로 그러면 복리 효과가 일어나는 게 있을 거고요. 네. 그거 말고 TR 안 붙어 있는 거는 다 분배금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네. 분배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ETF마다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 그 주기마다 이렇게 매달 마지막 영업일을 그 주식을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분배금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주식형 이외에 다른 것들은 매년 연말에 한 번 정도 분배금을 주는데 네. 이것도 딱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ETF마다 또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그거는 네.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이 분배금을 언제 주는지 지급 기준일은 언제인지 그걸 좀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월 배당 ETF는 매달 말일인가요? 매달 말일, 매달 마지막 영업일 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분배금을 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분배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ETF를 매수해야 하는 건가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주식에서 배당금 받으려면 이틀 전에 사야 된다는 네. 걸 알고 계시네. 똑같습니다. 주식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ETF 살 때도 마찬가지로 분배금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거보다 이 영업일 이전에는 매수를 하셔야지 그 분배금 지급 기준에 내가 그 ETF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고 잘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출시돼 있는 그 월 배당 ETF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재 월배당 ETF가 국내에 처음 상장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6월이더라고요. 얼마 안 됐군요.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46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을 2월 말 기준으로 봤더니 5조 608억 원. 네. 2년이 안 된 시간에 5조가 넘는 자금들이 거기 몰렸다고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베이비 부머 세들이 대량 퇴직하면서 이제 월급을 대신할 뭔가 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넣고 이자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네. 이 금리가 이게 하향 추세로 접어들면 이게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예금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찾다 보니까 이제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46개 종목이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분배금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한 달만 분배금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분배금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뭐냐.
그거를 이제 좀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분배금을 나눠주느냐, 네. 기초 자산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배당 ETF를 제가 종류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배당주라는 건 뭐 특별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배당을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많이 주는 것들을 투자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아까 46개가 상장돼 있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18개가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전체 순자산이 아까 5조 600억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 한 48.7%?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보실 때 이제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이게 배당주 ETF는 배당주를 ETF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꾸준하게 계속 주식 배당을 산출해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때 해는 주고 어떤 해는 안 주고 이런 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을 지속 가능하게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이게 내가 이익 난 거를 배당으로 나눠주게 되면 투자를 할 돈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야,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배당에 좀 주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ETF의 가격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요.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하는 ETF가 대세다 이러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커버드 콜은 내가 주식을 하나 들고 있는데 네.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옵션을 콜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반대로 이거를 콜옵션 사면은 내가 일정 가격에 살 수 있지만 그걸 팔 수도 있거든요. 네. 콜옵션을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내가 기초자산으로 주식을 하나 들고 있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원이 뭐가 생기냐. 주식에서는 배당이 나오죠. 네. 콜옵션을 매도하면 옵션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이 내가 받을 수 받거든요. 있다. 그러면 이 수익원이 더블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배금을 나눠주다 보니까 뭐냐 분배금 재원이 많아지죠. 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ETF에 비해서 분배금을 좀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있다.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을 연 12%까지 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연 12%요? 네, 최고로 많이 주는 것들 중에는 그러면 그거는 보면은 월 단위로 보면 1% 지금 주는 거니까 네. 월 1%면 1억 넣으면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중의 부분- 다른 상품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은퇴자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면 이런 네. ETF에 눈이 쏠리게 될 눈 돌아갈 수라는 게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데 눈이 이제 가게 되게끔 다들 될- 알아들으셨을 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 여력을 같이 훼손시키거든요. 약간은. 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분이 투자하셔야 되냐면 주가의 상승 여력에 의해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나는 안정적으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들에 더 가치를 많이 두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특히 은퇴자분들 입장에서 소득이 매달 필요한 분들한테는 네. 관심 갖고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콜옵션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잠깐 좀 설명해 주시고 가시면 이거 참 도움이 어려운 될것 건데 같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거는 네, 네. 만기 또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정한 가격으로 기초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A 주식을 10,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네. 그러니까 한 달 뒤에는 그 주가가 어떻게 됐든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사면서 1,000원을 프리미엄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달 뒤에 주가가 이제 12,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요. 예, 네. 그러면은 내가 10,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이걸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2,000원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가 프리미엄으로 1,000원을 냈으니까 1,000원. 실제 수익은 1,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뒤에 주가가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9,000원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를 굳이 내가 10,000원 주고 살 이유는 없죠. 없으면 이건 행사를 하지 아니니까. 않을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분은 손해를 보는 전반적으로 거죠. 1,000원 아까 프리미엄 줬던 것만 손해를 보는 거죠. 콜옵션에 네. 대해서 특정 시점에 어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지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만 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게 주식이나 채권 매수하는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실행하는 그러니까 거. 매수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사지만 네. 나 파는 사람은 그 권리를 파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상대방이 청구하면 무조건 그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 대신 프리미엄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아까 주식의 배당금, 뭐 채권의 이자 같은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네. 안정적으로 이자나 분배금을 매달 일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게 커버드 콜 전략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됩니다.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월배당 ETF를 매수할 때 어떤 점 주의해야 돼요? 일단은 커버드 사모님? 콜 전략은 분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는 없는 상품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럼 내가 주식을 10개 있는데 콜옵션을 10개 다 팔아버리면 서로 상쇄돼서 주가가 올라가도 이익을 못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주식을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3개 정도만 콜옵션을 매도하면 7개는 상승 여력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콜옵션을 몇 개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지 비중을 좀 봐야지 상승 여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배금 무조건 많이 주면 당연히 콜옵션을 많이 매도하면 나중에. 분배금 많이 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상승 여력은 많이 줄어들 거니까 네. 이 부분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분배금 주는 것 중에 주식의 배당으로 나오는 분배금하고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분배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콜옵션 매도 비중이 높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조금은 더 많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투자 설명서 부분이나 관련된 안내장 같은 데 나와 있고 네.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리츠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도 있죠. 그렇죠. 보통 노후에 건물주 되시는 게 다들 꿈이시긴 하지만 이거 건물을 산다라는 것들은 목돈이 한꺼번에 막 들어가는. 그리고 뭐 갑자기 가격 엄청 하락하고 임차인 그쵸. 못 구하고 그러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고 세금. 하던데요. 그다음에 세금에다가 네, 그다음 관리에다가 뭐 제일-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은 그 뭐 다 수리해줘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제일 힘든 게 또 임차인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건물주가 되는 것도 그에 완전 왕관을 쓰려면 거의 무게를 감당하라는 말이 있듯이 건물주가 되는 데는 나름의 고통은 좀 따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리츠라는 것들은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게 리츠라고 하는데 월배당 ETF 중에서 이제 리츠에 투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당연히 부동산 임대에서 나온 수익이 이제 분배금을 주는 재원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46개 상장된 월배당 ETF 중에 5개 정도가 기초자산을 리츠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제 리츠에 투자할 때는 일단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이긴 하지만 이게 단점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같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리츠에서 공실이 발생하면 네. 이거 분배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죠. 줄어들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연구한 사례 같은 걸 보면 주식 시장하고 리츠 시장이 상관관계가 되게 꽤 높은 걸로 나옵니다. 주식이 오를 때 정의 상관관계.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리츠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네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격 변동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 그리고 공실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들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네. 리츠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실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제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좀 유리한 건 있죠. 그렇죠. 세금은 안 내니까 좀 유리한 부분들은 있는데 네. 또 관리의 어려움은 덜 수는 있으나 네. 그 외에 부동산이 가지는 다른 리스크들은 또 같이 짊어지고 간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그 월배당 ETF요. 채권은 예. 네, 맞습니다. 요즘 이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채권에서 고정적으로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분배금 재원으로 이것도 하나 가져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채권에 투자했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네,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는 채권 가격의 상승도 노리면서 또 현재 높은 이자 수준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초로 하는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분배금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네. 최근에 요거 관련된 ETF들, 채권에 기초로 하는 것들을 많이 해서 ETF들, 월배당 ETF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현재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채권 투자 월배당 ETF가 지금 9개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순자산 규모가 1조 2,500억 정도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되면 월배당 ETF 전체 순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
정도가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변화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이건 아무래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밖에 이제 월배당 ETF 투자할 때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월배당 ETF를 수령하는 분배금은 노후생활비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하신 분한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 그러면 분배금을 받는 거는 배당소득이 됩니다. 그 배당소득에는 어떤 게 따라 붙냐면 세금이 또 따라 붙는데 세율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은 15.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배당소득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 배당 합치어가지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정확과세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은퇴자 입장에서 한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뭐가 있냐면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합쳐서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게 건강보험료가 또 그렇죠.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근본적으로 어디에 해야 되냐면 비과세 계좌 또는 절세 계좌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려면 ISA 계좌 아니면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러면 이자소득세도 절감하시는 게 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도 절감하면서 거기서 노후소득도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 요 세금이나 건물료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배당 ETF 투자 시 주의점 알아봤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